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가수 태진아 씨가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며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연예계와 부동산 업계는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와 함께 최근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재산 증식의 배경에는 과연 어떤 사연과 노력이 숨어 있을까요? 태진아 씨의 음악 인생은 1972년 추억의 푸른 언덕이라는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데뷔와 동시에 그해 신인상을 휩쓸며 단숨에 가요계의 샛별로 떠올랐죠. 하지만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3년 뒤인 1975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교포사회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선배 가수 송대관 씨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그는 교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가수 활동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지금의 아내이자 그의 대표곡 제목이기도 한옥경이입니다. 이옥형이라는 본명을 가진 태진아 씨의 아내는 그보다 한 살 연상이었고 이미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 편견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태진아 씨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진아 씨보다 한 살 연상인 그녀는 이미자의 오촌 조카라고 하는데요. 태진아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현재의 첫째 아들 조유명 씨는 전 남편의 소생이었습니다. 단, 첫째 아들이 수십 년간 부친 태진아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만큼 태진아 씨는 친아들로 대하고 그를 길렀다고 합니다. 옥경이라는 노래에서처럼 옥경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해준 사람과 사귈 때 만난 처가 식구들조차 아내를 옥경이라고 불러서 태진아도 옥경이로 부르다가 결혼하면서야 겨우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옥형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 첫눈에 반한 듯 깊은 사랑을 느꼈고 그 어린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며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성장하여 현재까지도 태진아 씨의 든든한 매니저로 일하며 부자 관계를 넘어선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후 부부는 둘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가수이자 작곡가입니다. 이렇듯 태진아 씨는 가족에게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왔으며 그의 가정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결혼 후 태진아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지만 한국 가요계에서는 승승장구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89년 아내의 이름을 딴 노래 옥경이를 발표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그의 이름을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경이의 성공 이후 그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해, 노란 손수건, 3호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메가히트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트로트의 가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꾸준한 활동과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노래는 전 연령층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진아 씨와 이옥형 씨 부부는 오랫동안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여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애정을 과시하며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금슬 좋은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부러움을 샀고 덕분에 태진아 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소문난 애처가로 통했습니다. 44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늘 행복하고 평온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2019년 아내 이옥형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식은 태진아 씨 가족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아내 곁을 굳건히 지키며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진아 씨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지난 6년 동안 아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병간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MBN 한 번 더 체크타임에 출연한 태진아 씨는 아내의 병세에 대한 깊은 슬픔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치매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그저 눈물만 난다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치매 치료약이 개발된다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고치고 싶다고 절규하듯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절절한 사랑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태진아 씨의 지극정성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기적 같은 소식도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3월 MBN 특종세상을 통해 태진아 씨는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더니 아내의 치매 진행이 기적처럼 멈췄다는 놀라운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인 채로 최근에 아내가 나를 보며 여보라고 부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 싶어서 한참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고백하며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태진아 씨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태진아 씨, 가족이 겪고 있는 또 다른 가슴 아픈 현실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태진아 씨는 방송에서 밤에 아내가 혹시라도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칠까봐 서로의 팔에 끈을 묶어서 잠을 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의 걱정과 애정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으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태진아 씨는 아내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사랑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태진아 씨는 지난 5월 14일 유튜브 채널 순풍선우용녀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서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다며 심각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몇 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마치 50년 이상 된 것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며 아내의 병간호로 인한 고달픈 상황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한탄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던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태진아 씨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요? 최근 태진아 씨가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돈방석에 앉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응원했던 만큼 이번 소식은 그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9월 15일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진아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을 3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빌딩은 태진아 씨가 지난 2013년에 약 47억 원세금 및 부대 비용 포함 추정치에 매입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 면적 296.82약 89.7평, 연면적 955.52약 289평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건물의 외관 또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 이태원 상권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이 건물 1층에서는 태진아 씨가 직접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카페 겸 레스토랑 카페 옥경이가 성업 중이며 3층에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진화 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진아 씨는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자신의 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며 건물 가치를 더욱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 건물 주변은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는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이 될 신분당선, 동빙구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과거 미군 용산기지 부지였던 유엔사 부지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인 더파크사이드 서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남동 외인주택 부지에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테르노 용산이 착공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 태지나 빌딩의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번 빌딩 매각이 순조롭게 성사될 경우 태진아 씨는 건물을 매입한 지 불과 12년 만에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로 손꼽힐 만한 경이로운 수익률이며 태진아 씨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내의 병간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태진아 씨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박이다. 아내의 치매 치료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하늘이 그 노고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 같다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응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기회로 치매 치료제가 더 빨리 개발되어서 태진아 씨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치매 환자분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인류의 염원을 담은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 매일 고군분투 중인데 태진아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겠습니다. 정말 파이팅입니다. 라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고 태진아 씨의 순애보를 응원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도 많은 이들에게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태진아 씨의 인간적인 면모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주변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해도 12년 만에 47억 원짜리 건물이 350억 원이 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나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고 방송에 나와서 울더니 알고 보니 수백억대 건물주였다니 대중을 속인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과거 태진아 씨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다시 언급하며 그의 도덕성이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그의 부의 축적 과정이나 공인으로서의 언행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태진아 씨가 아내의 병간호에 헌신해온 지난 세월과 그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이번 빌딩 매각 소식을 그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하늘이 내린 선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6년이라는 실로 긴 시간 동안 치매 아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 온 태진아 씨. 그에게 찾아온 300억 원의 돈방석은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그의 깊고 변함없는 가족, 사랑과 헌신적인 삶에 대한 하늘의 따뜻한 선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비록 아내의 치매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태진아 씨의 끝없는 사랑과 노력 덕분에 아내의 치매 진행이 멈추고 아내가 그를 다시 여보라고 부르며 기억을 되찾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번 이태원 빌딩 매각 소식이 태진아 씨 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어 그가 아내의 건강 회복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태진아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그에 대한 기적 같은 보상 소식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과 아내 이옥형 씨의 건강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모든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유언장을 써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원주님 되겠습니다. 살도 쏙 빠지고 180도 달라진 근황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상태였는데요. 이 전원주님이 최근 또 방송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MBN 특종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극 공연을 하는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부쩍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원주님께서 평소와 달라진 생활 습관도 공개를 했고 최근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뭐 전유선님 사태도 있고 박미선 씨 사태도 있고 이 연예인들의 건강
우려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님의 나이대가 이제 86세로서 곧 있으면 90세가 되시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대에 속하는데 부쩍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 짠순이 전원주님이 호캉스를 갔다.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럭셔리 선우용녀처럼 되겠다. 이 선우용녀님도 나이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럭셔리한 라이프를 즐기면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지금 막 빵빵 터지거든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원주님이 이런 선우용녀님처럼 럭셔리한 반전 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7세로서 지난달 선우용녀님의 유튜브 순풍 채널에 출연했다가 굉장히 야인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잖아요. 이날 전원주가 외출해서 동료 배우들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까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관절 수술을 한 적 없냐? 아, 난 뭐 거의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마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87세 전원주 국민 짠순이는 옛말이다. 이제 호캉스도 즐긴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캉스, 그야말로 호텔에서 이제 바캉스를 보내는 걸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전원주가 짠순이가 아니다. 쓸 때는 쓴다. 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도 결국 자식 손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연까지 무사히 마친 전원주님은 집이 아닌 호텔로 향했다고 해요. 이제 다 썩어 빠진 집구석에는 들어가기도 싫다. 쓰던 돈도 다 못 쓰고 나도 좀 호강하며 살고 싶다. 전원주가 짠순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요즘은 나를 위해서 비싼 것도 먹는다. 옛날에는 10,000원 밑으로만 사 먹고 그랬는데 전에는 아낄 줄만 알았지 이제는 쓸 줄도 안다.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전원주님은 첫 번째 남편이 첫 애를 가지자마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도 결국 다 자식에게 가게 된다. 빈손으로 놓고 갈 건데 이제는 내 배도 좀 채우고 우아하게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쌍수들어 환영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전원주님이 사실 굉장히 아껴 쓰고 이 모든 돈을 자식들에게 기증이 아니죠. 상속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원주님이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리도 튼튼하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금 10억, 주식 30억, 부동산 재산을 빼고도 금만 10억 원, 주식만 3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진 전원주님이다 보니까 이 막대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좀 하나둘 발견이 됩니다. 왜냐면 이 전원주님이 최근에 공개됐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말랐기 때문인데 이게 뭐 주변에 어르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살도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뭔가 일이 나기 이전에 급속도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전유성 님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었단 말이에요. 이 전원주님보다도 훨씬 젊지만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부인했었던 많은 연예인분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기사를 보면 87세 전원주 건강 이상설 이후에 근황을 공개했다. 스케줄이 비면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송 때의 모습을 보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자 무슨 얼어 죽을 건강이야. 건강하시냐? 응. 누님 건강은 항상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 더 이상 살이 빠지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서 등장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전원주님이 스케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군산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후배 배우인 김성환 씨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김성환 씨는 건강이 최고다. 살이 조금 빠지셨냐? 전원주님이 많이 안 먹게 된다라고 하자 김성환 씨가 그래도 골고루 잘 잡수셔야 한다. 누님 건강은 항상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 어디 갈 때도 넘어지면 큰일 난다. 어디 다치셔도 안 되고 식사 정확하게 하시고 밥맛이 없더라도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드셔야 한다. 더 이상 살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장에 전원주님의 두 번째 며느리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보니까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어머니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시더라. 전원주님은 나는 멀쩡한데 왜 그래? 라고 의아해했고 며느리도 어머니가 체력이 좋으시니까 요즘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지방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하시지 않냐. 전원주님은 지금도 노는 날 하루도 없다 라고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 많은 배우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의 이야기가 저는 좀 황당합니다. 자주 보니까 모르겠다? 주위에서 어머님이 살이 빠졌다라고 걱정을 하시면 이 며느리가 누구보다도 좀 걱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님이 멀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더라 괜찮냐라고 걱정하면 어머님의 건강을 한 번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체력이 좋으셔서 요즘 스케줄이 계속 있는데 지방 갔다 서울 갔다 하고 있다. 이게 말입니까? 오히려 저라면 건강을 더 챙겨드리고 한약도 지어드리고 뭔가 좀 면밀하게 체크할 것 같아요. 이제 곧 90세를 바라보시는데 아니 90세가 가까워지는 분이 체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저라면 이런 많은 스케줄을 조금 줄이시고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위한 운동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배우들이 연기를 안 하면 뭐 병이 난다라는 설이 있지만 진짜 병이 나는 건 과로 때문이거든요. 이 전유성 님도 굉장히 이 폐 문제로 인해 수술을 하고 나도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많은 연로하신 분들 아니죠. 심지어 젊은 배우들도 과로하다가 스트레스와 체력 부담으로 인해 심정지가 오거나 폐질환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예 어머니가 이렇게 스케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글쎄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얘기가 굉장히 황당하게 좀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너무 오바해서 걱정하고 막 입원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스케줄이라면 조금 챙기고 조금 줄일 수 있게 다른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또래보다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방심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 많은 대중분들이 전원주님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우 김성환 씨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살이 많이 빠지셨냐 물어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나는 관절 수술도 한 적이 없다. 우리 나이 또래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내가 다리가 튼튼하다. 라고 말은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전원주님은요. 틈틈이 산책도 하며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살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대중분들의 염려처럼 이 전원주님의 건강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정원주님이 과거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전원주님의 남편분들에 대한 사실 좀 머리 아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남편분을 간병하던 당시에 병원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상 1인실 또는 2인실만 고집해서 전원주님이 굉장히 아끼는 분이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갔다. 일주일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왔고 많을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나간 적이 있다.
그리고 첫 남편과 3년을 살고 사별했고 두 번째 남편이 땅을 10만 평을 날려먹었다.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전원주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굉장히 31살의 어린 나이에 첫 남편분과 사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원주님이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이 언니의 돈을 다 쓰고 갔다.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두 번째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음에도 전원주의 어머님이 네 얼굴과 네 신랑 얼굴에 딸을 낳으면 너보다 시집 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전원주의 어머니가 두 번째 사위, 두 번째 남편에게 공동묘지 사업을 내주게 됐다고 했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10만 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남편분이 그 땅을 사업을 망치면 다 날려버렸다라고 해요. 이 전원주님이 생전 굉장히 남편분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2013년도에 남편상을 당하게 되면서 빈소가 고려대 병원에 안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주님은 사실 그 이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제2의 인생 2막을 추가하고 싶다라면서 오히려 활동에 굉장히 좀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군상을 당했을 당시에도 이 전원주님은 한결같은 대중교통 사랑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금이 10억 치고 주식이 30억 칩니다. 부동산까지 합하면 100억 자산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때도 돈이 많이 안 든다. 최고로 편하다. 나이 먹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소탈한 삶을 보여줬거든요. 바깥을 보면서 가면 버스 안이 너무 좋다. 돈도 많이 안 들고 마음이 편하다. 차가 서 있어도 돈도 안 올라가고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방송 당일 강동 경희대 병원에 방문해서 입원한 환자들을 위로하는 이 전원주님의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소탈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평생 애를 썼고 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유언장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은 대중분들이 전원주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깜짝 놀랄 소식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1년 만에 몰라보게 살이 빠졌다. 시청자들 걱정 쏟아지게 만든 87세 전원주의 근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 건강 우려를 자아낸 전원주의 최근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 전원주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체중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선우용련님 유튜브 채널에 이 전원주님이 등장을 했는데 1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실수록 갑자기 살이 확 빠지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왜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원주님이 87세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리다고 할 수도 없죠. 굉장히 고령의 나이대에 속하시는데 이때까지 정정하고 건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던 전원주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야윈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우려된다. 걱정 어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예전에는 키에 비해서 풍채가 좀 있으셨던 체형이었는데 그마저도 살이 다 빠져버려서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